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부정선거 의혹을 합리적으로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선거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을 선거에도 활용하다니 참 철두철미하구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빅데이터 시스템 관련된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4일에 국민일보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양정철 9개월 전부터 극비 진행, 민주 빅데이터 시스템 효과라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동통신 기록에 기반을 둔다.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수년치 동선, 소비 패턴 등 데이터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동통신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수년치 동선과 소비 패턴 등의 그런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했다고 이렇게 기사는 나왔는데, 정말 그게 합법적인 건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정철 그 원장은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그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점에 이제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행법상 이게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 개인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따가 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러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상대하는 그 이수진 후보의 경우에 유세 차량의 모든 동선을 빅데이터에 맡겼습니다. 자, 이 후보 측은 실제로 데이터를 따라가 보면 사람이 정말로 많이 모여 있어 놀란 적이 많았다라고 이제 답했습니다. 그만큼 이 빅데이터가 그 동선을 갖다가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사실은 이 후보자들은 이 시간이 아주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가장 많은 그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주 선거운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또한 어떤 후보는 요거를 이제 빅데이터를 공약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 노웅래 마포갑 후보의 경우에 시간대별로 화면에 뜨는 동그란 점들이 유동인구를 나타내는데, 마포의 경우 공원의 유동인구가 많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약을 만들어 갖고 잘 활용했다고 그렇게 소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가, 즉 이동통신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이 개인의 각 동선이라든가 소비 패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통합당의 경우는 눈을 감고 하는 선거, 즉 장님이었고, 민주당은 눈을 뜨고 하는, 완전히 눈을 뜨고 하는 사람과 장님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민주당이 유리하겠죠. 그런 이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이것이 왜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자, 관련된 것을 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을 보겠습니다. 자, 18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즉 각 개인이 되겠죠.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것을 이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 이제 개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이제 개인이 동의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이 나왔을 때는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사항인데 그거는 생략하고, 네 번째 보시면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요게 아까 양 원장이 착용했다는 것이 바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는 이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착안했다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니까 등의 목적이니까 학술 연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즉 통계 작성인데 이 통계를 이제 선거에 활용한 것이니까 이 통계 작성 목적을 이제 위해서 사용했는데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형태로 활용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단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3자의 이익이 여기 바로 가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되겠죠. 또는 미래통합당 말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후보가 되겠죠. 그 후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겠죠. 당연히 이 통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갖다가 아니 그 활용해갖고 통계를 하면은 당연히 한쪽은 눈을 감고 한쪽은 눈을 뜨고 하니까 큰 피해가 있겠죠.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 지금 양 원장이 착안했던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기사 내용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에는 제3자의 이익을, 즉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비록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에, 국민일보 단독 기사에 보면 그거를 이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 소지가 있는 거죠. 즉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을 위반한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올해 데이터 3법이 통과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 핵심은 바로 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통계 목적 같은. 그래서 그걸 이제 상업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그게 법이 통과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이제 데이터 3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네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통계 작성 등등 해서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삭제됩니다. 예. 여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에 그게 삭제되기 때문에 제3자의, 즉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이게 이제 저촉을 안 받는 거죠. 이제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시행되면 여기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지금 양 원장이 이번에 선거에 활용했던 이 통사의 이제 어떤 개인정보를 이제 특정하지 않고 이 통사 자료를 활용했던 그것이 이 개인정보법 18조 2항에 저촉되지 않는 거죠. 데이터 3법이 시행될 경우. 근데 데이터 3법 시행은 2020년 8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는 우리가 4월 15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 직전이니까 4월 15일 전이니까 그때는 이 개인정보법,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정보법 18조 2항은 그대로 아까
사항이 네 번째 여기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위법 소지가 있는 거죠. 데이터 3법은 올 8월 5일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에서 삭제됐던 내용이 어디로 갔냐?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의 2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면서 아까 제3자,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는 제외된다 했는데 그게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의 2는 어떤 내용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가명 정보가 바로 이름을 ABCD로 한다는 등 또는 1, 2, 3도 난수로 한다는 등 그렇게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정보를 말하죠. 자, 2항을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양 원장이 이제 원래 이번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착안했던 것이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현행법상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착안해서 이 통사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법 18조 2항에 의하면 제3자, 즉 미래통합당의 후보의 어떤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18조 2항에 따라 통계 목적, 양 원장이 했던 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단,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통계 작성 목적으로 가명 정보 처리해서 개인의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해서 양 원장이 한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행력이 언제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연구원에서 이동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통해서 이번에 선거에 활용한 그런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여기서는 미래통합당 또는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후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록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를 했더라도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올해 통과되면서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데이터 3법의 시행은 2020년 8월 5일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이 따라서 개인정보법이 개정되어서 가명 처리가 될 경우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선거에 활용했다라고 하면 위반 소지가 없게 보이는데 데이터 3법은 우리 4.15 총선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활용한 빅데이터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